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해외 거래처를 초청하거나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 등의 효과로 3년여 만에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주식형 펀드로 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올 들어 자금 유출 흐름이 이어지던 국내 주식형 펀드에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4.7% 줄어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한 데다 지속된 수출 부진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계가 나섰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협력사 자금 지원 등 방법도 다양한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저, 메르스 여파 등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삼성그룹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우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300억 원을 구매해 협력회사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방문객이 급감한 국내 관광산업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 거래처와 고객을 국내로 초청하고 현지 우수사원에게 국내 관광 포상 휴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허창수 정경련 회장도 농촌관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지난 1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내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허 회장은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회원사 임직원이 국내 휴가 보내기, 휴가 일정 당기기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141촌 자매결합 마을을 비롯한 국내 휴가지 안내 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협력사의 재정 부담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유드림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총 4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하는데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중앙회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팔을 걷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입과 600여 명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최 등 약 14억 5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3개 지역본부별로 지역유관기관, 협동조합 등과 함께 지역별 내수 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012년 9월 1,700만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1,600만 원대를 유지하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 등의 효과로 지난달 1,7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고점인 2010년 3월 1,850만 원 대비 92%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1,700만 원 고지 탈환에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 강남 4구가 선두에 섰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사업 환경이 개선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의 최대 수혜 지역인 양천구, 노원구 아파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올 들어 자금 유출 흐름이 이어지던 국내 주식형 펀드에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정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자 올 하반기 재상승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 몰린 것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은 1조 3,2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3조 4,376억 원이 새로 들어왔고 1조 3,245억 원이 환매로 빠져나갔습니다. 월간 단위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순유입 흐름을 나타낸 것은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4월 이후 둔화됐으나 올 하반기 장세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펀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 기업의 매출액이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진한 수출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 수익성은 개선됐는데요.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 16,000여 개 중 3,000여 개의 기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법인 기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줄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 자체가 하락한 데다 지속된 수출 부진 탓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0.6% 주는 데 그친 데 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은 5.5%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카드 사태와 사스가 겹쳐 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같은 큰 폭의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에서 올 1분기에는 5.1%로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1,000원당 46원의 마진을 남겼던 대기업이 올 1분기에는 51원을 남긴 것입니다. 수익성이 이처럼 개선된 것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50% 정도 하락하는 등 수입 단가가 대폭 하락했지만 판매 가격이 이에 비해 덜 하락한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수입 물가의 더 큰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개선된 것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에서 4.7%로 하락하는 등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서울 도심 면세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면세점 사업을 통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대의 도시명 면세점인 HDC 신라 면세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인 K디스커버리 협력단을 발족시켰습니다. 두 회사의 이런 행보는 오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신규 면세점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합작법인인 HDC 신라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세 곳의 사업자를 뽑는 서울의 시내 면세점에는 현재 대기업 7곳 등 2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심사를 벌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이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 증대 효과가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KCB연구소의 최성호 전문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과거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바로 연결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증대 효과로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현재 고소득층만 소비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2008년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 2008년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저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선 소득계층별로 보면요.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직접 현재의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연령대인 경우에는요, 넓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좁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연령대 분들은 앞으로 세대수가 늘면은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정책적으로 주택경기 부양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전반적인 추세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여서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보면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려면 또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분석 결과를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 분석 결과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분명히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상승 효과는 저연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도 침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 역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K12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K12 연구소는요. 네. 2003년 카드 사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금융회사들은 긍정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개인 신용 평가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2005년에 K12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 개별 금융사들에게 개인 신용 정보 평가 결과를 공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개인에게 직접 신용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12 연구소의 최성호 전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2016년형 소나타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3가지 파워트레인 모델이 추가돼 2016년형 소나타는 총 7종의 모델로 출시됐는데요. 현대차는 소나타의 상품 다양화와 함께 공격적인 가격으로 상반기 내수시장에서의 부진을 털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1.7 디젤, 1.6 터보 등 3가지 모델을 추가한 2016년형 소나타를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소나타는 총 7개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첫 출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장점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외부 충전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없이 전기 모드로 운행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운전할 경우 연비는 리터당 17.2km, 전기 모드의 경우 킬로와트당 4.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출시된 1.6 터보는 소나타로서는 처음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1.7 디젤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2400cc 모델을 단종하고 소비자의 다운사이징 선호 추세에 발맞춰 1리터대의 엔진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진 두 모델은 7단 더블 클러치와 결합해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디젤 모델의 연비는 리터당 16에서 16.8km, 터보 모델은 리터당 12.7에서 13.4km의 연비를 구현했습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인 1.6 터보, 1.7 디젤, 그리고 환경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하여 7가지 파워트레인을 완성하므로 다양한 국내 시장의 니즈를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주행 성능이 개선되고 연비가 향상됐음에도 2016년형 소나타의 판매 가격을 기존 모델 대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했습니다. 상반기 내수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3% 판매가 줄자 파워트레인 다양화와 더불어 공격적인 가격으로 하반기 반등의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성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함으로 인해서 10만 대 이상을 필달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중형차 시장의 르네상스를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와 더불어 올 상반기 환율 악재에도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미국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1% 늘었습니다. 소나타는 상반기에만 9만 6천 대 가까이 팔리며 미국 시장에서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탄생 30주년을 맞아 7종의 모델로 진화한 소나타. 이번에는 내수 시장에서 실적 반등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카드사 단독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해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해외 법인 신한파이낸스 개소식을 열고 현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우선 현지에서 자동차와 가전 할부 금융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로 금리를 차등화하고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중심적 서비스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현지의 복잡한 할부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찾아가는 영업인 제도를 카자흐스탄 업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해외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선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없이도 100% 팔리는 핫한 사업지가 아닌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아파트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 시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 주에 분양하는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웰 프루지오와 오늘 분양하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신 더샵 아파트도 중도금 무이자 융자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강원도 삼척시 이편한세상 삼척교동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1, 2순위 청약에서 전주택형이 마감된 바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38개 기업이 순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현대차, 포스코, 삼성생명과 우리은행 등 우량 금융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순자산 가치는 17조 9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6조 6,280억 원에 불과해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37.0%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하나금융지주, 롯데쇼핑, 포스코, 기업은행을 포함해 6개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시총 100대 기업 중 62개로 집계됐습니다. 메디톡스는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의 3,808.6%로 가장 높았고 한샘, 한미사이언스, 네이버도 1,000%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지난해 모바일 쇼핑이 100% 이상 급성장하면서 거래액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 8,698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26.7% 성장했습니다.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은 17.7% 늘어난 45조 3,025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05년 10조 원, 2009년 20조 원에 이어 2013년 4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택배 시장 전체 물량은 전년 대비 7.8% 성장한 16억 2,320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6.4% 늘어난 3조 9,757억 원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품목은 화장품으로 전년 대비 27.1% 늘어난 2조 6,688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절반 가까이가 재취업 준비 없이 돌발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채용포털 파인드잡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32명 중 퇴직 전 재취업 준비를 한 구직자는 33.4%인 반면 준비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관련해 응답자의 37.1%는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라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1.9%가 직급과 무관하게 재취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연봉 설문에서는 퇴직 전 연봉의 80% 정도면 재취업하겠다는 응답자가 23.7%로 가장 많았고 퇴직 전 연봉 30% 이하라도 입사하겠다는 응답자도 10.7%나 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인 CCC-로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피치도 그리스 등급을 CCC에서 CC로 내렸습니다. 무디스도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을 CAA2에서 CAA3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은 동전주로 불려온 태양금속 우선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편의점 소매 판매액은 1조 4,66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3.5% 증가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판교 구간 교통량을 줄이고자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있는 연결로 공사가 이달 착공됩니다. 오늘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퇴근길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퇴근길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